안녕하세요. 블로그 챌린지의 불젤입니다. 오늘은 처음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해야 애드센스로 실제 수익 낼 수 있을까? 라는 가장 중요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 합니다. 사실 애드센스로 돈을 벌려면 꾸준한 방문자가 필요한데요. 그걸 위해서는 주제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주제가 실제로 돈이 되는지 주제별 장단점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승인용 글쓰기와 수익형 글쓰기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통해서 먼저 보시고 오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먼저 애드센스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주는지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릴게요. 블로그에 우리가 광고를 달게 되면 방문자들이 그 광고를 노출되거나 아니면 클릭을 하게 되면서 구글이 그 광고비의 일부를 블로그 운영자인 우리에게 지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 단가가 업계나 분야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금융, IT 같은 분야는 광고 단가가 비교적 높고요. 방문자들이 많이 찾는 일상, 생활 이런 분야들은 단가는 중간 정도지만 검색량이 많아서 방문자 규모가 자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잡느냐에 따라서 애드센스 수익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광고 단가만 보고 무조건 금융이나 법률, 의료 같은 전문 분야를 선택하면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관심이 없거나 지식이 없다면은 금방 지칠 수도 있고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흥미 전문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성, 검색 수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컨텐츠 유지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일단 실제로 수익이 잘 나는 주제에 대해서 장단점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좀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재테크 금융 분야입니다. 재테크 금융 분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코인, 전략 노하우 이런 등 돈을 다루는 모든 주제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뭐니 해도 아무래도 광고 단가가 꽤 높다는 거예요. 증권사나 P2P 금융, 보험사 이런 것들이 다 광고주들이 많기 때문에 클릭당 단가가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경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재테크 정보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검색량이 계속 발행하고 글을 업데이트할 기회도 많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한데요. 아무래도 투자나 금융 정보다 보니까 정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잘못된 내용을 올리거나 거짓된 내용을 올리게 되면 독자들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이 블로그 정보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봤다는 등 같은 식의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출처를 밝히고 투자 판단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식의 면책 문구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또 전문성이 좀 떨어지면 컨텐츠가 금방 바닥이 나거나 깊이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관심과 지식이 꾸준히 쌓을 수 있는 분야인지 잘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IT 테크 분야인데요. 이 주제는 윈도우 오류 해결이라든지 스마트폰 꿀팁, AI 툴 활용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할 때 많이 검색하는 주제죠. 이게 장점이 정말 명확한데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내 블로그 글을 발견을 하면 체류 시간은 오래 가져갈 수 있고요. 만족하면 다른 글까지 찾아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IT 광고나
호스팅, 뭐 도메인 소프트웨어 관련 광고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 단가도 중상급 이상이 됩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정보가 좀 빠르게 바뀐다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 옛날 정보가 금방금방 낡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도 IT 전문 사이트나 커뮤니티가 좀 많기 때문에 꽤 치열한 편이에요. 그래도 화면 캡처라든지 동영상 같은 이런 나만의 특별한 점으로 한 단계씩 천천히 문제 해결법을 소개해 준다면 아무래도 충분한 사람들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건강 뷰티 분야입니다. 다이어트나 뭐 피부 관리, 화장품 리뷰 뭐 이런 분야들이 많겠죠. 이 분야는 누구나 관심이 많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성공 후기라든지 뭐 비포 애프터 사진이라든지 이런 시각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이 말은 즉슨 독창성이 뛰어나다는 뜻이겠죠. 뷰티나 헬스 관련 광고주도 많기 때문에 CPC, 즉 클릭당 단가가 꽤 괜찮은 편이고요. 협찬이나 제품 리뷰 같은 제휴 마케팅으로도 연결하기가 좋습니다. 다만 건강이나 뷰티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가 조금 큰 편인데요. 뭐 나는 이런 방법으로 살을 뺐는데 다른 사람은 또 이게 안 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무리한 방법이라든지 뭐 과한 광고라든지 이런 트러블이 생기면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제를 하신다면 준비 과정이라든지 뭐 전문가 의견, 본인의 실제 경험담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육 학습 분야인데요. 예를 들어 영어 공부, 뭐 토익, 토플, 뭐 공무원 시험, 각종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많겠죠. 사람들은 시험 대비라는 것들이나 아니면 공부법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유입이 꽤 많이 되는 편입니다. 이쪽도 광고주가 학원이나 뭐 교재, 온라인 강의 플랫폼 뭐 등등 다양하기 때문에 광고 단가는 중상급 이상입니다. 특히나 시험이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같은 시기에 시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오래된 글도 시즌이 돌아오면 다시 검색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시험 제도가 바뀌거나 교재가 개정되거나 하면 기존 정보가 금방 옛날 정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시로 바꿔줘야 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부법이라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형 인강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도 조금 센 편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내가 실제로 성적을 냈다거나 뭐 혹은 합격을 했는데 이런 합격 스토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풀어내면서 독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따라해보고 싶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면, 그러면은 꾸준한 업데이트도 되고 운영을 해보시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 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생활 라이프 스타일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뭐 살림에 대한 팁이라든지 자취 노하우, 뭐 주부 생활, 뭐 육아일기, 뭐 이런 더 나아가서는 뭐 N잡, 요즘에 흔히 말하는 부업이죠. N잡이라든지 뭐 절약 습관 같은 것까지 사실 일상과 라이프 전반을 다루는 이 내용들은 글 소재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뭐 잡다한 일상 이런 주제가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검색 유입이 다양하게 들어와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키워드 하나를 넣었을 때 그냥 이 키워드만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고 사람들은 검색이 엄청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사실상 이런 키워드가 있었나 할 정도로 이게 왜 나한테 뜨지? 라고 할 정도로 그런 키워드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소재가 바닥날 걱정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제에 비해서 적다는 게 또 큰 장점이죠. 그리고 공감 요소가 크기 때문에
또 독창성이 또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SEO에 유리한 편이겠죠. 그리고 광고 단가는 재테크 IT만큼 높지는 않을 수 있어요.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래픽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도 꽤 괜찮아집니다. 대신 이 주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쟁이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내용이 괜찮고 트래픽이 괜찮다면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생활용품 추천이라든지 육아용품 리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로 수익을 다양화시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제 외에도 법률 의료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 패션 스타일, 반려동물, 뭐 심리, 자기계발 등도 많은데요. 각 주제별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표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보실 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애드센스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많습니다. 금융 IT처럼 뭐 광고 단가가 높은 분야도 있고요. 뷰티 생활처럼 대중적인 분야도 있습니다. 결국은 광고 단가 곱하기 방문자 수가 수익을 좌우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꾸준하게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광고 단가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대중적이고 쉽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광고 단가가 높다고 하면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로 한 거고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는 꾸준하게 공부해야 되거나 경험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적이고 쉬운 주제들도 그만큼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차별화 포인트로 승부를 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시장성의 균형을 잘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고 단가만 보고 어려운 분야를 택하면 될까요? 저는 절대 이거는 비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최소한 일단은 일정 이상 꾸준히 글을 써야 되는데 그래야 애드센스 수익이 나는데 흥미가 없으면 금방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장성과 내 흥미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주제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그럼 주제를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좀 떠올려 봐야 될 텐데 한번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한번 권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3개월간 최소 이제 50개 가량의 글감을 떠올릴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주요 키워드의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 번째는 내가 이 분야에서 겪은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지, 혹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공부해 볼 의지가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주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가 예스라고 한다면 주제를 삼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주제를 정하지 못하겠다, 혹은 이 중에서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어떤 주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잡블로그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로그에 대해 조금 검색해 보시고 알아보다 보면 잡블로그는 돈이 안 된다, 무조건 전문 블로그로 가야 한다, 그게 돈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왜 돈이 되는지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광고라는 게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글에서 내가 만든 블로그와 작성한 글이 어떤 글인지 인식을 하고 광고를 이 광고는 여기 이 사이트에 띄워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강 쪽 전문 블로그다.
그럼 여기는 건강에 대한 전문 블로그나 인식을 하겠죠. 그럼 약이라든지 병원 같은 광고를 붙였을 때 내 주제에 맞는 광고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독자가 읽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광고를 클릭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수익이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잡블로그라 쳤을 때 어떠한 광고가 붙여야 할지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글과 맞지 않는 엉뚱한 광고가 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클릭을 안 하겠죠. 그러면 소득이 낮아지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잡블로그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블로그는 처음 한다고 해서 바로 어떤 키워드들이 수익이 잘 나는지 돈이 되는 키워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보다는 잡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키워드들을 분석하면서 실제로 사용해보고 이런 키워드들이 돈이 되는구나 체험을 해봐야 다음에는 전문부를 키워서 소득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일주일 정도까지만 생각을 깊게 해보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주제 선정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잡블로그로 바로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로그는 시작이 반입니다. 바로 실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애드센스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주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꾸준하게 퀄리티 있게 글을 쓸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에 드는 주제가 있다면 당장 글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오늘이라도 첫 글을 발행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실제로 키워드를 어떻게 리서치하는지, 글거리를 어떻게 계획하는지 실전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